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알아봤다 그죠? 팩트 체크도 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팩트 체크 했죠. 그래서 뭐 거래량, 매물, 뭐 낙찰률, 낙찰가율, 뭐 분양시장, 미분양을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이 바닥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닥의 징조도 우리가 알아봤다 그랬죠. 바닥의 징조, 서울 규제 지역에 풀리느냐, 그러죠. 그리고 고점 대비 30%, 정비사업도 재건축 재개발은 50% 정도 하락을 하느냐, 그리고 패닉 셀링 현상, 투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공급 과잉, 뭐 신도시 공급 물량들이 많아서 공급 과잉이 후유증이 생기느냐,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P 같은 뭐 그런 것이 발생하느냐, 그런 바닥의 징조 체크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바닥의 징조 중에 한 3가지 이상 만족을 하면 공격적으로 투자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바닥이 언제 올 것인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7대3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담긴 부동산 시장이 10년 주기 딱 맞춰서 돌아가겠습니까? 많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7년 정도 상승하면 과다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 노무현 정부 때는 기준금리, 대출 규제의 트리거 때문에 꺾였고요. 꺾이면 서울은 한 3년, 수도권 지역은 한 5년 정도 이런 조정장을 거친 다음에 바닥의 징조가 나오겠죠. 뭐 투매 현상도 생기고요. 패닉셀링, 투매 현상 생기고, 규제 지역 풀리고, 양도세 특례 같은 것도 나오고, 마이너스 P도 나오고, 뭐 고점 대비 30에서 50% 정도 재건축은 그 정도 빠지는 아파트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아직은 저는 바닥이 아닌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떨어진다고? 아니에요. 오를 때도 우리가 이렇게 올랐나요? 오를 때도 오르다가 좀 쉬다가 오르다가 쉬었잖아요. 내릴 때도 좀 오르다가 좀 내리다가 매수 대기자들이 오면 반등을 좀 해요. 오르는가 싶으면 또 조정이 돼요. 그러다가 또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면 또 오르는가 하면 또 꺾여. 이런 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들, 바닥의 징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바닥의 그 상황까지 오지 않았고요. 차분하게 좀 기다려 봐야겠다. 3년에서 5년 정도 기다리다 보면 중간에 반등도 있고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수요자.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자 내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3년, 5년 기다리고 너 얘기 들어보니까, 김수장 얘기 들어보니까 기다렸다가 사는 게 더 좋겠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론이고요.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3년, 5년을 기다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 주신 분들도 벌써 지금 막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기다리다가 고민 끝에 악수 둔다고 기다리다가 엉뚱한 삽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코 어렵고요. 집 하나 있는 사람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전세 살면서 기다린다? 더 불안합니다.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요. 집이 하나 있다가 무주택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집 하나 있는데 무주택이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악수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 있는 사람들은 절대 팔지 마라. 그냥 존버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집 하나 있는 거 잘 살면 되잖아요. 잘 살고 그냥 그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부동산 앱 지워버리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좋은 시절이 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주택자들은 자금 여력이 되고요.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분들, 자녀 학군, 교육이라든지 부모님은 봉양이라든지 뭐 직장,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올해는 좀 쉬어도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내년 상반기 상황을 보면서 좀 가격 조정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조정되는 매물이 있다면 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금이 부족해. 돈이 없어. 진짜 부족한데 작년처럼 연끌해가지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전세 대출 받아서 합쳐서 돈이 1억 2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레버리지 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차라리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본청약 물량 청약해봐도 되고요. 왜?
아까 우리 분양 가격 지수 봤잖아요. 분양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가점이 안 좋아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청약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요. 청약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안 되시는 분들 또는 뭐 1주택을 가지고 있었거나 1주택인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그랬거든요. 3기 신도시 그 입주 물량이 나오거나 또 마이너스 혹시라도 마이너스 P가 나오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거 이렇게 줍줍 잡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더라도 절대 소위 쫄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 기회가 되면 탁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들 3기 신도시 기회를 계속 노려보다가 3기 신도시로 자녀들 내 집 마련 문제 해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요 정도. 그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폭락장이 와가지고요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IMF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도 금융위기 물론 V자 반등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떨어지는 만큼 저는 차라리 V자가 좋아.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가는 게 좋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면 사람 피 말라 죽거든요. 굉장히 힘든데 차라리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은데 빨리 떨어질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집을 안 샀냐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은 경제 위기 오면 나는 저점에 내 집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저점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 시그널을 줬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떨어지는 칼날 잡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런 V자 폭락장 뚝 떨어지는 폭락장이 온다면 기준을 정하세요. 고점 대비 우리 실거래가 있죠. 실거래가를 한 10년 정도,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12년에서 2022년까지 내가 투자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한강변도 좋고, 뭐 서울도 좋고, 뭐 분당도 좋고, 뭐 경기도 어디 뭐 다 좋은데 타겟을 정한 다음에 실거래가 10년치를 뽑은 다음에 최저 가격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와서 아니면 어떤 급락 상황이 와서 최저 가격 10년 동안 최저 가격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그냥 모르겠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잡고 더 떨어지면은 뭐 운명이고요. 운이고 뭐 오르면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5천만 원 더 떨어지는 거고요. 오르면 5억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집 사신 분들이 그렇게 샀거든요. 실제로 제 손님 중에 집 사기 너무 무서운데 막 이러는 분한테 제가 떨어지면 5천만 원 떨어지고요. 오르면 5억 오를 수도 있으니까 선택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바닥에 급락하는 상황이 오면 실거래가 확인한 다음에 최저 가격 수준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그 2부 때 설명드렸듯이 바닥의 징조에 5가지 중에 3가지 만족을 한다면 그때 또 타이밍을 잡아서 그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갈 상황은 아니고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금리 인상이 멈추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고점 대비 10% 20% 조정될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꼭 필요가 없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이 뭐 시간을 좀 두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한 3년 정도 지켜보면서 3기 신도시 같은 물량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궁금하거나 뭐 답답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해드리고요. 답변도 드립니다.